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스에 산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1년 전에 만든 한남나이어 시리즈를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입니다. 라오스에서의 사랑과 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가지 컨텐츠를 요약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생각이 지금까지 틀리지 않고 유효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오해를 하여서 착각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생각과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해든지 또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라오스가 쉽게 지겨워지는 이유, 권태를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과 또 사람적인 요인, 이 2가지가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단조롭고 반복됩니다.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죠. 이거는 갈 곳이 별로 없고 즐길 거리도 그나물의 그 밥이다, 부재하다. 수도 비엔티안조차도 어디를 가나 비슷한 술집, 비슷한 안주, 음악이 반복이 됩니다. 흡사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수준입니다. 먹거리 역시 단순합니다. 다채롭지가 못합니다. 음식의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라서 한국인 눈에 보면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 도마식당으로 오는 거죠. 한식 드시러 오시는 거죠. 야시장만 가봐도 그렇죠. 파는 물건이나 컨셉이나 일정 구역이 계속 반복되어 금방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자, 2번째, 사람적인 요인인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가치관이 빈약합니다. 가치관 형성 자산의 부족입니다. 외모와 젊음이 주는 자극은 짧습니다.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 대화와 가치관이 통해야 하는데 라오스 여성들의 반응이 매우 이원적입니다. 좋다, 싫다, 덥다, 시원하다.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 설계 없습니다. 특히 시골 출신 여성들의 경우는 미래 계획이 집 짓는 거나 땅 사는 거나 소 키우는 거나 본인이 보고 듣고 자란 그 좁은 환경 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성도 부족합니다. 외모나 행동, 양식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하고 헤어져도요, 금방 비슷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개별적인 특별함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환경과 사람 모두 단조롭기 때문에 권태기가 생각보다 아주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 남성들은요, 정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편입니다. 권태를 느끼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만에 하나 애라도 생길 경우에는요, 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혹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콘텐츠는 차후에 또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의 업그레이드죠. 라오스 여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성장,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이 되고 있다면 그 성장 과정,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라오스 여자가 이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오는 갈등, 화해,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또 표현도 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애를 하면 꽃길만 걷지는 않겠죠.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올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22번째죠. 라오스 여자가 즐겨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라오스는 참 노는 거 좋아하죠. 음악도 좋아하고. 그리고 클럽이나 펍에 가면 나오는 노래를 웬만하면 다 알아요. 다 따라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지금 뭔 노래 듣는지를 알면요. 이 여자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노래는요.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신데요. 노래는요.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음악이 그런 힘이 있어요. 군가를 왜 부릅니까 우리가? 다 음악을 통해서 전투력을 함양하고 단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하는 거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이 노래라는 거는 계속 반복적인 거죠. 이 반복적인 말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국 인생을 바꾼다는 그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 그 이 안에는 정서가 있죠. 계속 슬픈 노래 들으면 나중에는 스스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그 노래도 계속 우울한 노래 듣지 마시고 좀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를 많이 들어야 돼요. 비둘기집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 얘기를 하자면요. 제 전 여친이 그 21의 아파라는 노래를 즐겨 불렀어요. 제가 처음 들은 이 친구가 부르는 한국 노래가 아파였어요. 그 아파 내용이 그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가사가 이거예요. 내가 사준 옷과 내가 사준 향수를 쓰고 다른 다른 남자를 만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주인공이죠, 거기서는. 근데 실제로 이별할 때 보면요. 내가 준 핸드폰, 내가 준 가방, 내가 준 뭐 옷, 그거 입고 딴 놈 만나갖고 간 거야. 내가 준 핸드폰 제일 짜증나던데 그거 가지고 핸드폰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셀카 찍더라는 거지. 그런 거 보면요. 속 뒤집어지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뻔한데. 근데 사실 그 사진 페이스북에 올린 게 들켜가지고 얘도 더 이상 변명을 못하니까 이제 저쪽으로 마음을 가버렸죠. 뭐 여튼 그래서 이 노래를 얘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노래를 듣고 있어. 야, 그 노래 참 좋네. 제목이 뭐니? 그러면 태국어 제목이겠죠. 주로 태국 노래니까 저주죠. 그거 검색해가지고 가사 내용 보면요. 아, 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나를 사랑하는 건지 다른 놈을 사랑하는 건지 지금 삼각관계에 있는 건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여러분들 부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노래 싫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지금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대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도 라오스 여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쁜 노래 들으셔야 되고 긍정적인 노래, 로맨틱한 노래를 자꾸 듣고 해야지 인생도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노래 좀 몇 개 공부를 해야 돼요. 나 가서 음악 시끄러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노래를 알면요. 그 노래가 소음에서 음악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라오스의 이제 돈 자랑하고 이 스폰 이런 문화들이 있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천박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 연애의 현실적인 어두움 이런 거죠. 그래서 제목을 아주 자극적으로 지었어요. 천박한 사랑, 천박한 돈. 자, 첫 번째는요. 돈 자랑을 합니다. 이런 천박함의 발현이죠. SNS, 틱톡이나 페이스북에 돈다발 들고 막 흔들고 있는 애들 사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본인의 경제력은 없죠, 사실. 돈 주는 스폰서 있는 걸 과시하는 행위죠. 세련되지도 못하고 격이 떨어지죠. 천박한 행동이죠.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돈을 주는 거, 이 스폰이죠. 뭐 도와주고 생활비 주고 뭐 교육비 주고 말은 그렇지만 내용은 스폰이죠. 이 무분별한 지원이죠. 정기적으로 돈 보내주고 본인은 용돈 주는 거지만요. 내용은 그 껍데기는 스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진짜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없죠.
그 돈 가지고 그러면 이래 받았든 저래 받았든 돈을 받았으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유흥하고 다니고 즐기고 무의미한 삶을 많이 산다는 거죠. 한국 오빠들에게 돈 받아서 럭셔리하게 사는 애들도 있고 얼굴 뜯어 고치는 애들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자, 돈하고 사랑하고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적정선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원을 안 해주면 떠날 것 같고 많이 주면 그 돈으로 유용할 것 같고 딴짓할 것 같고 한국 남자들이 정말 고민이죠. 고민. 분에 넘치는 지원을 하면요 어린애들한테 칼 쥐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한 지원하는 거 반대합니다. 라오스 현지 생활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주는 거는 결국 유흥이나 쓸데없는 데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돈으로 시작한 거는요 돈 더 주는 사람 생각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그런 나약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 시도는 아니다는 거죠. 돈 자체가 천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쓰고 집행하는데 관리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품격이 결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으로 시작하는 사랑은 결국 천박한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뭘까? 라오스 사람들한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 경제관념이 없으니 이 합리적인 이 적정선을 찾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스폰이 아니고 연인의 관계 이게 자칫하면 연인의 관계하고 스폰의 관계 경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파트너 관계,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돈을 써야 될까? 고민을 하고 써야 돼요. 고민을.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돈 자랑도 아니고 그냥 소박한 시골일 수도 있고 알콩달콩 돈을 참 알뜰하게 잘 쓰는 진심으로 돈으로 산 사랑이 아니고 진심이 통하는 사랑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국 남자도 나이는 들었지만 성장할 수 있잖아요. 같이 성장하는 모습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24번째는 조금 직설적이죠. 우리도요 라오스에서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여성 있죠 하고 일반인 구분하는 내용을 제가 쭉 해놨습니다. 일반인과 지금 여성은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나 오빠하고 이제 이렇게 사귀는 관계 되면요 평상시에는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냐면요 위기가 닥쳤을 때, 뭐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요 돈 떨어졌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나 둘만의 다툼이 생기면요 그때 딱 표가 나요. 일반인은 부부도 잠깐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일반인은 가족이나 친구 찾아가서 있지만요 지금 여성은 망설임 없이 이전의 삶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클럽이나 유흥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의 사람을 평가를 하자면요 단 한 번이라도 돈을 목적으로 몸을 허락했다면 이건 지금 여성이다. 이거는 지금 생각도 변하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일반인은요 돈을 위해서 몸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직업이 있는 애들도 용돈벌이 한다고 외국인 만나서 잠자리 한다면요 지금 여성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변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유흥가에서 만난 인연들 있죠. 많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만남들은 미래가 없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미래가 없다. 클럽이나 바, 보도, 카라오케 이어서 일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여자들하고 미래를 꿈꾸려고 정착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일반인도 어려운데 이런 애들 듣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나이 차이가 나는 이 현실적인 거. 지금의 이 일반인 20대들은요, 제가 저번에 인터뷰했다가 개 욕 먹은 그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게, 제가 생각이 이러니까 정말 애들이 그런 거 알고 싶었거든요.
20대 초중반의 애들은요, 외국 남자랑 결혼할 생각 1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경제적 목적, 돈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치니까 아닐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행복하게 사시고, 여기 뭐 한 달, 두 달, 뭐 1년에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은 20대 애들 만난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근데 이 지금 여성들은요, 가스라이팅 잘합니다. 말이요,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제가 솔로몬 얘기를 했죠. 솔로몬 왕이 3000년 전에 이 말 했잖아요. 이 화력의 여성들의 그 말은요, 꿀처럼 달콤하고, 솔로몬 왕은 뭐라 했냐, 음녀라 그랬죠. 음녀의 말은요, 꿀처럼 달고 매끄럽습니다. 목에 꿀딱꿀딱 잘 넘어가요. 결국에는 날카로운 칼이 돼서요, 나한테 상처를 남기고 결국은 파멸로 이끈다는 말을 3000년 전에 했다니까요.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종속이 됩니다. 말 안 통해도요, 종속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본인 망가지고, 지금 BNTN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요, 완전히 망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을 만나도 그래요. 자해를 하고 분이 나가죠. 화가 나가지고 이 애는 말을 못 알아듣지, 본인이 분이 나가지고 중리 산이 그러고 있는 60대가 있다니까요. 미쳤죠. 그래 된다니까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외롭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최악의 선택, 지금 여성 출신들, 지금 여성 이거 정착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요, 60이나 60 하나나 시간 있잖아요. 정상적인 만남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를 묻어줄게, 이 나 만난 이후로는 정갈하게 살아, 이런 타협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유흥으로 왔으면 유흥으로 끝내고,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고, 기준점을 절대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100보 1보도 양보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일반인 만나는 방법이 있을까? 클럽 이런 거 아니고, 문화 차이와, 얘네들 가진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정성 있죠. 진정성. 돈 중심으로 만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관계의 만남이 있을까? 또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페이스북이 모든 걸 말해준다. 페이스북 안에 보면요, 라오스 여자들의 생각과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 그냥 주민등록 등본이자 초본이고 호적 등본이다. 페이스북,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페이스북을 잘 못한다, 그럼 제가 연애하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도 드려요. 그만큼 이거는 중요합니다. 라오스 사람들한테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비건 예로 페이스북 사진 쭉 보면요, 3가지 사진이 있으면 얘는요, 현직이든 전직이든 화류계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은 사진, 호텔 현관이나 호텔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우리 저 방비행 가서 버기카 아니면 뭐 카약 하는 거 여자들끼리 찍은 사진, 남자는 안 나오고 여자들끼리 찍은 사진 있죠. 이거 있으면 거의 99%입니다. 지금 여성.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은요, 신분증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진지한 관계면요, 진지한 관계라고 믿으면요, 이 여자의 페이스북에 둘이 찍은 사진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근데 나는 혼자 사진 올리는 거 좋아해요,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지 사진만 올리잖아요. 그러면
둘 관계를 숨기는 거야. 아니면 확신이 없든지. 자,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연관된 메신저 이런 거 가지고 라오스 여자랑 뭐 소통이라 그럽니까? 연락하다가 와서 만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뒤지듯이요. 여기 애들도 한국 사람 뒤집니다. 그래서 헤이, 헬로우 먼저 보는 애들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찾는다고 생각하지만요.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만 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보내고 있고 애들도 라오스 여자가 과거 숨기기 위해서 소소한 거짓말 자주 합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보면요. 그 안에 모든 인생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시작한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이런 사랑은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라오스 사람에게 정말 삶의 중요한 소통 창구다. 그러나 국제 연애를 할 때는요. 불신과 유혹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쁜 여자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연락하는 게 아니고 나만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그한테 연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100%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이 사진들은 이런 거 통해서 라오스 여자의 과거도 현재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뭐 연락했을 때 가슴 두근두근하고 재미있을 거나 저는 이런 만남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만나서 여기서 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내가 얘하고 정말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페이스북 봐야 돼요. 안 보여주든지 아니면 계정 여러 개 만들어 갖고 공식적 계정, 둘만의 계정, 이 둘만의 계정을 본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참 어렵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한 이 5가지 정도 컨텐츠를 했는데 지금 이 라오스에서의 사랑과 현실이라는 큰 제목에 여러 가지 내용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 한국에서 60인 사람이 20대를 만나서 애인하는 거는 웬만한 사랑은 기본적으로 아니고 웬만한 자산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럼 여기서는 만날 수는 있는데요. 그 만남이 일회성 아니면 짧은 아니면 혹은 유흥연을 위한 만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힘들지만 얘는 쉬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신중한 만남이라면요.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거죠. 이 생각 지금도 변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제가 여기 여러 개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무언가를 결정을 하실 때 신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끼아리였습니다.